자,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뭐 거의 유로파랑 컨퍼런스 경기가 대부분이고 아침은 안 갈 확률이 좀 커요. 그래서 분석은 하겠지만 유로파 컨퍼런스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오신 분들 이제 추천하고 질차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리만 방콕. 사실 요거는 적지 않고 그냥 갈게요. 리만하고 방콕은 뭐 보니까 방콕이 지금 1승 1무고 리마는 이전 전패입니다. 근데 이제 홈 원정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둘 다 뭐 딱히 큰 결장 여부가 없다고 치면은 완전 퇴장이나 경고 누적이 없기 때문에 요런 거는 그냥 무승부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방콕이 아무래도 아직 패배가 없고 최근에 뭐 리그에서도 성적이 좋으니까 방콕 배당이 좀 낮긴 한데 글쎄요. 남대인한테 2대 0으로 질 정도면 그리고 남대인 원정에서 방콕이 비겼던 거 생각하면 글쎄요. 좀 애매합니다. 이 경기. 패스하죠, 패스. 오늘 조합 이게 또 아침 투다 보니까 좀 가기가 좀 빡셉니다. 뭐 먼저 시작해서 그런 것보다도 뭐 국내 팀이 끼어 있어도 아침 투는 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자, 포트 FC하고 저장 프로는 아침 엘리트 지금 바뀐 거기서 만났는데 지금 둘이 이제 아침 투로 이제 일단은 저장 프로는 지난번 한번 이겼습니다. 그리고 포트 FC가 아직 한 경기밖에 안 해가지고 요 경기도 저장 프로에 일단은 레안드로가 출전 정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비 쪽에도 그렇고 해서 저장 프로에서 만약에 거의 공격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못 나온다면은 조금 빡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경기도 사실 포트 FC가 딱 한 경기만 했고 이게 홈이다 보니까 저장 프로가 원정 성적이 진짜 안 좋거든요. 라이언 시티한테도 져서 이거는 그래도 포트 승부 쪽으로 보는 게 포트가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페르 반둥하고 라이언 시티 하면은 뭐 비킹 기르하고 그 뭐지 세르브리 여기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쟤만 컨퍼런스 리그 중에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쟤는 묶어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경기 다 득점 없이 졌죠. 그리고 라이언 시티는 저장 프로 상대로 이겼고 요거는 아무리 인도네시아 홈이어도 저는 흐름상 라이언 프렘 보는 게 가장 맞다고 봅니다. 좀 애매한 부분 상황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홈팀이 유리하긴 하겠지만 최근에 득점 없이 졌다는 게 좀 크고 홈에서 어쨌든 2대 0으로 이겼었기 때문에 저장 프로를 해서 요거는 프렘 봅니다. 프렘 라이언 프렘 프랜승 보고 그 다음에 요것까지 같이 묶어가는 걸로 비킹기르 자 비킹기르하고 세르브리 오늘 아마 조금 조합을 많이 갈 수도 있어요. 특히 고배당 위주로. 그래서 오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주말 전에 고배당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좀 중요하다. 자, 피킹기르는 오모니한테 4대 0으로 졌고 이 세르브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장크트 상대로 대승을 거뒀거든요. 6대 2. 그래서 지금 뭐 아이슬란드 팀이라서 좀 생소합니다. 그리고 벨기에 팀이라도 컨퍼런스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클럽 브리에 쪽은 들어봤는데
여기 세르 클럽 우리에는 처음 들어봐서 약간 어, 애매하다 싶으면, 그리고 이제 부상인 선수들도 몇 명 있거든요. 그 비킹기르 같은 경우, 그리고 세르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의 이제 결장, 그리고 수비 쪽에도 부상이 은근히 좀 심하고 해서 전력 누수가 비킹기르보다는 세르브리에 쪽이 더 심해 보이네요. 비킹기르는 뭐 임팩트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공격에 말고는 거의 없고, 세르브리에 쪽이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수비 쪽에. 그래서 이게 하필 또 홈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컨퍼런스 성적을 보면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골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브리에 쪽도 보면은 유로파에서 떨어진 상황이라 조금 더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요거는 애매합니다. 저 세르브리의 원정 배당 가긴 좀 빡세고, 고배당 노릴 거면은 홈프렌 원정에서 이제 그 수비 쪽에 그 뭐지 빠지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면 그래도 공격에서는 거의 대부분 나오니까 오버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오버. 잠시만요. 오버하고 그 다음에 비킹귀르 프렌 고배당으로 치면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요거 세 경기는 좀 묻고, 어차피 첫 경기를 패스했으니까. 아니면 더 고배당을 노릴 거면 사실 프렌으로 가야 되긴 해요. 오버보다는. 왜냐면 1대1 승부까지 생각하면은 배당 대비 측면으로 볼 때는 뭐 프렌을 노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6골이 좀 큽니다. 그래서 지더라도 한 골을 넣든 아니면 수비 쪽에 결장이 많아도 공격에서 생각보다 결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치고받고 할 수도 있어서 오버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조합을 좀 묶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컨퍼런스 다 따로 하겠습니다. 컨퍼런스랑 자, 헨트하고 몰데. 자, 헨트 같은 경우에 첼시 원정 2골 넣음 2대 4패. 그리고 리그에서도 최근 2경기 연속 비기고 있고, 어쨌든 이번이 두 번째 경기고 이게 홈이다 보니까 몰데 같은 경우도 홈에서 일단은 란FC 상대로,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지금 뭐 성적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로파에서 이제 떨어졌지만 원정에서 막 다득점으로 졌던 적은 없습니다. 저도 한 골 차에서 그래도 첼시전에 2골을 넣은 헨트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봐요. 홈이라서. 홈 원정 차이가 분명히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헨트 쪽은 큰 부상이 없어 보이거든요. 몰데 쪽만 일단은 수비나 뭐 공격은 장기 부상이고 이래서 뭐 전체적으로 볼 때 헨트의 근소한 우위를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접근했을 때 그래도 헨트가 최근에 6경기 무패거든요. 홈에서. 확실히 원정보다는 홈이 좋아요. 원정 최근 4경기 무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첼시전도 뭐 점유율도 압도적으로 밀렸고 슈팅도 많이 밀렸지만 골을 넣은 거에 좀 생각을 해서 홈사이드로 보고 언오버는 다득점 예상해 봅니다. 만에 하나 힌트가 뭐 지는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hen트 승과 오버를 같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루고르 비토리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승 보긴 하는데 몰대가 쉽진 않을 거예요. 쉽진 않을 거라서 차라리 최근에 몰대의 득점력이면 오버 보는 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승 보지만 어제 경기들도 막 변수 난 거 보면은 확실히 배당이 낮으면서 애매하게 갈 바에는 승패로 어느 보러 가는 게 맞다. 뭐 이겨도 뭐 한 골차 뭐 간신히 이기기 때문에. 자, 유로그로덴하고 비토리 가겠습니다. 일단 수비 쪽의 결장이 근데 장기 부상 같고 비토리도 공격 쪽에 한 명 부상 정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지난번 첼레 상대로 3대1 그리고 최근 포르투갈 리그에서도 성적이 괜찮고 컵대회도 잡고 근데 이제 스웨덴 팀 유로그로덴은 린치 원정에서 2대2로 비겼고 역시나 얘네도 홈 성적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이제 예선전들을 보면은 어쨌든 홈에서는 진 적이 없어요. 원정이 딱 한 번 졌고 그리고 비토리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유럽 컨퍼런스 전승입니다. 전승 예선전부터. 그리고 실점이 하나도 딱 한 번 있었구나. 지난번 첼레전. 그러니까 예선전에는 무실점으로 다 꺾고 올라왔거든요. 뭐 4대0, 3대0 이렇게 해서 유르고르덴도 홈에서 뭐 괜찮아 보이는데 비토리아 흐름도 만만치 않다. 특히 컨퍼런스 흐름. 그래서 요거 무승부 봅니다. 뭐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유르고르덴 프렌가도 좋은데 글쎄요 비토리의 그 컨퍼런스 성적 보면은 그냥 고배당으로만 노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조금 빡세 보입니다. 아포엘하고 보라치바. 지금 아포엘 배당이 좀 적죠. 그리고 공격 쪽에서 명단이 제외된 선수가 한 2명 정도 있는데 보라츠바는 크게 몇 명 있긴 하지만 아포엘만큼은 아니라 보고 일단은 아포엘이 지난번에 이제 샘록 상대로 원정에서 1대1로 비겼거든요. 그리고 얘네는 이제 챔스에서부터 내려온 팀입니다. 챔스에서 그 유로파 내려오고 유로파에서 결국엔 승부차기까지 가서 져서 컨퍼런스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아포엘 이 경험이 좀 많긴 합니다. 그리고 보라츠 얘네도 챔스에서부터 내려왔던 팀이라 일단은 챔스에서 성적들을 보면은 유로파까지 막 쉽게 진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 파나티나전까지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뭐 아포엘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키프로스 팀. 그리고 최근에 흐름도 괜찮고 그러니까 라르나카한테 진 것 빼고는 패배가 없습니다. 근데 뭐 보라치바도 최근 리그에서도 연승 중이고 해서 박빙의 승부 예상하지만 그래도 홈팀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근데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요거는 아포엘이 그 전에 득점을 했던 거 보면은 아주 많은 득점을 했던 경우는 아닙니다. 언더가 대부분이었어가지고. 그리고 보라치바도 생각보다 원정 득점력이 저조해서 이거 배당 대비 아포엘 승 별로라서 언더로 접근합니다. 아싸리 그냥 뭐 승 보시는 분들은
핸드무 쪽으로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홈이 좀 유리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데 뭐 파나티나전 물론 선제골을 먹히긴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따라잡은 상황이긴 한데 점유율만 밀렸지 슈팅은 뭐 밀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포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샘록의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점유율이나 슈팅은 조금 더 유리했지만 퇴장 당한 것 치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압도적이진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더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막 갈 경기는 아니에요. 사실 패스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저는 좀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 괜히 언더 갔다가 오버 터지면 또 그러니까 아포엘은 배당 대비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오늘 경기가 워낙 많아서 건너뛸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집중도 더 할 수 있고 그렇지 애매하게 갔다가는 머리만 아프다. 잘 모르는 팀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처음 보는 팀들부터 시작해서. 자, 일단 공격에 부상 1명, 그리고 뭐 미드필더나 수비 쪽에도 부상이 1명 있고, 라피드빈, 그리고 FC 노아는 생각보다 미드필더 1명 빼고는 다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샥세이 원정에서 라피드빈이 이제 2대1로 이겼고, 최근에 리그에서조차 흐름이 좋거든요. 연승 중이라서. 그리고 8월에 진 이후로 아직 무패입니다. 지금 한 9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고, 홈에선 아시겠지만 워낙 성적이 좋은 팀이라 FC 노아가 지난번 뭐 어디지? 뭐 FK 물라 다볼레슬라프 이름도 참 기네요. 여기 이기긴 했지만 아르메니아의 그 리그에 있는 팀인데 좀 생소합니다. 그때 처음 들어봐가지고 또 원정 성적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배당이 적더라도 홈에서 성적이 좋고 최근 무패 중이 요거는 최근에 뭐 득점력이라든가 홈에서 브라가하고도 비겼던 라피드빈이기 때문에 FC 노아 그 컨퍼런스 리그 보면은 3대1로 졌던 적도 있습니다. 좀 처음 보는 팀한테. 그래서 마인까지 옵니다. 이런 경기 마인까지 봐야죠. 승과 마인 보고 가보도록 하죠. 자, 하트 오브 그리고 오모니아. 아까 오모니아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하트 오브 미들로시언이 지금 스코틀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최근에 컨퍼런스 빼면은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이겼거든요. 아마 리그에서 첫 승일 겁니다. 첫 승. 그만큼 패가 많고 그리고 유로파에서 떨어지긴 했어요. 빅토리아 풀젠한테. 그리고 디나모 민스크한테 이기긴 했습니다만 상대 오모니아도 쉽지 않은 팀이거든요. 최근에 리그에서 연패 중이긴 합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비킹기를 상대로 4대0으로 이겼고 컨퍼런스의 성적에서도 그 어디지? 지라 FK인가? 거기한테 딱 한 번 지고 다 이겼기 때문에 요거는 비길 가능성 좀 커 보입니다. 이 경기 자체가 아까 어디였지? 그 유르고르랑 비토리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도 홈이 이제 프렌인데 디나모 민스크 하나 잡았다고 해서 하트오브를 가기에는 좀 빡셉니다. 오모니아도 원정이라서 뭐 이기긴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요것도 무승부 가능성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애매하고 무승부 보이는 거는 그냥 무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되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자, 장크트하고 피오렌티나.
장크트 갈렌이 어, 스위스 팀입니다. 스위스. 지난번 아까 얘기한 세르브리 그 팀한테 6실점이나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컨퍼런스 성적을 보면은 나름 괜찮았어요. 트라브 존스한테도 이제 0대 0으로 비기고 했는데 승부 차이까지 가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근데 원정에서 6실점 했다. 그리고 상대는 피오렌티나입니다. 피오렌티나가 물론 지난번 레체 퇴장으로 인해서 6대 0, 뭐 밀란도 잡고, 뭐 아탈란타전도 2골 넣고, 라치오도 잡고 딱 한 번 졌거든요. 아탈란타한테. 근데 무가 좀 많아요. 그리고 피오렌티나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뭐 리그에서는 잘하는 거 알겠는데 유독 컨퍼런스 보면은 좀 처음 보는 팀한테도 막 비기고 그랬거든요. 홈에서도.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원정이라도 뭐 이 배당 대비 갈만하냐 이거죠. 근데 저는 완전히 배당이 진짜 낮을 줄 알았거든요. 마엔이 한 1점 한 4, 5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일반승 1.5 정도 줬으니까 가볼 만은 하다. 다만 리그에 비해 컨퍼런스는 확실히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뭐 패배가 있는 건 아닌데 홈에서 3대 3으로 비겼죠. 그리고 원정에서도 1대 1로 비기고 지난번 더 뉴 세인츠 상대로는 2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 전반에 0대 0이었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은 가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장크트 갈렌의 부상 여부도 보면은 몇 명 의심이 되긴 하는데 피오렌티나도 딱히 큰 부상이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모이스킨이 발목 부상 의심이 되고 구드문드소는 여전히 부상 중이라서 그거 외에도 잘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뉴세인츠전 보면은 슈팅이나 점유율은 압도했어요. 아마 이번 경기도 압도할 겁니다. 그래도 4경기 승리 없는 장크트보다는 흐름 자체가 좀 피오렌티나 가는 게 맞다. 다음 경기 로마전을 준비해야 되긴 합니다. 지금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생각보다 순위가 괜찮아요. 5위 3승 3무 1패 해서 뭐 위에 나폴리가 지금 1위긴 한데 AC 밀란, 유벤투스, 인테르 뭐 밑으로는 아탈란타, 라치오 아직 초반이라 좀 치열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리그보다는 컨퍼런스가 불안한 PO지만 그래도 이길 것 같다. 장크트가 요즘 별로라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행까진 모르겠어요. 이거 굳이 간다면은 일반승에 그냥 고배당 핸디무 쪽으로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압도는 하겠죠. 근데 다음 경기 로마전입니다. 로마, AS 로마. 신경 써야 돼요. 뭐 원정이면 피오렌티나가 홈이면 뭐 마엔까지 노려보겠는데 그 정도 가기엔 좀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자 추천 질차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파나티나하고 첼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나티나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팀이죠. 근데 상대가 첼시입니다. 지난번 헨트 상대로 2실점 하긴 했는데 첼시는 몰라 컨퍼런스에 어느 정도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지난 세르베테전도 결국엔 원정에서 졌고 홈에서 졌긴 했지만 그리고 파나티나가 의외로 생각보다 좀 잘한다 보여집니다. 뭐 그리스 팀인데 유로파에서도 아약스한테 1대 0으로 지긴 했지만 원정 가서 비겨가지고 결국 떨어졌죠. 승부차기 13대 12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랑스 원정에서 졌지만 홈에서 2대 0으로 잡아내서 랑스 상대로도 이긴 거 보면 물론 첼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못 비빌 정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첼시의 일정을 봐야 되거든요. 다음 경기가 뉴캐슬전이 있고 또 그 다음 경기가 또 리그컵 뉴캐슬 원정이 있어서 첼시도 요새 보면은 실점이 꾸준합니다.
브라이튼전부터 이제 헨트, 노팅엄, 리버풀전까지. 그래서 컨퍼런스에 얼마나 집중하느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완전 풀로 가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파나티나가 조금이라도 선방을 한다면 이거는 배당 대비 첼시가 오히려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서 저는 요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도 첼시 가야 될지, 아니면 파나티나가 좀 선방을 한다면 뭐 파나티나 프렌을 가야 될지, 그게 좀 고민 중인데, 이거 파나티나 2프렌은 상당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좀 빡센 게, 어제 그 릴 2프렌이랑 그 어디냐 브레스트 2프렌하고는 다른 느낌입니다. 걔네보다도 배당이 더 적고, 첼시가 아무래도 실력차가 있다 보니까 골만 빨리 터지면 뭐 2대0, 3대0도 가능해요. 그래서 배당 대비 2프렌은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싸리 그냥 고배당 프렌을 노리든 언오버로 접근을 하든. 그래도 첼시인데 뭐 질 것 같진 않아요. 뭐 한 골 정도는 주더라도. 그래서 다득점으로 접근. 오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첼시가 지면서 역배가 터지든 첼시가 뭐 무난하게 이기든 오버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그렇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야기엘로하고 페트로크. 자, 그 다음 경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야기엘로 같은 경우 잠시만요. 지금 페트로쿰은 몰도바 팀인데 지난번 파포스 FC한테 이제 1대4로 이제 발렸고, 왜냐면 그 정도로 못할 줄 몰랐거든요. 왜냐 그 전에 경기들이 좀 지더라도 이제 루도그레치 빼고는 실점을 많이 안 했어가지고, 얘네도 챔스에서부터 내려온 팀인데, 그리고 야기엘로는 또 코펜하겐을 잡았단 말이죠. 최근에 리그에서도 성적도 좋고, 그래서 요거는 폴란드의 그 리그에 있는 팀인데,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땐 물론 이제 예전에 챔스에서부터 뭐 보데글린전 4실점이라든가 아약스점 이제 뭐 4대1, 3대0으로 다 졌던 경우 생각하면은 실점이 많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강팀 아니고서는 오히려 이길 가능성이 좀 크다 봅니다. 요거는 배당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야기엘로 승 보고 마엔 보는데, 애초에 마엔으로 갈 거 아니면 패스하는 게 맞다. 애초에 마엔 접근할 거 아니면, 페트로쿰이 실점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거라서, 예전에 아포엘 상대로도 1실점한 거 생각하면은 좀 가기 애매한데, 최근에 야기엘로가 워낙 흐름이 좋아가지고 이긴다면은 저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언어보는 잘 모르겠어요. 뭐 지난번에 1대4로 졌던 것만큼 그 정도의 실점을 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지더라도 그 정도 실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저는 일반승은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마행 가든 패스하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야기엘로 마행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뭔가 좀 빡세긴 하네. 이게 우리가 그런 뭐 이 팀이 뭐 자주 접하는 팀들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갈 수가 없긴 합니다. 단순히 이제 그때 4대1로 진 게 좀 큰 것 같긴 해요. 예전에 챔스에서도 생각보다 실점을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그리고 하필 또 파포스전은 선제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근데 슈팅이나 이런 게 압도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그런데 코펜하겐 글쎄요. 잠시만요. 야기엘러가 또 역전을 한 케이스라서 이 경기 그냥 배당 대비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각이 좀 빡세요. 어떤 팀인 줄 알고 이거는 마엔 갔다가는 물론 이제 쉽게 이길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땡기진 않습니다. 그 다음 바샥세이죠. 바샥세이. 예. 자, 첼레하고 바샥세이인데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배당이 엇비슷해요. 그리고 공격에 이제 출전 정지인 선수 한 명 빼고는 근래에 못 나온 선수는 없는 것 같고 바샥세이도 공격에 한 명 정도. 근데 비중이 뭐 아주 높거나 그러진 않는데 일단은 슬로베니아 팀입니다. 첼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비토리아전 3실점 했죠. 근데 나름 홈에서는 그래도 괜찮아요. 퓨니크 상대로도 4대1로 이겼었고. 그래서 지난 챔스에서부터 뭐 유로파 컨퍼런스까지 보면은 홈에서는 나름 괜찮았다. 슬로반부나 샘록 상대로도 안 졌고 원정엔 전패입니다. 근데 이 컵 대회에서 홈에서는 아직 패배가 없다. 근데 이제 상대가 바샥세이인데 바샥세이도 그 컨퍼런스 리그 보면은 계속 무패였거든요. 근데 지난번 라피드빈한테 처음으로 졌습니다. 다만 이게 첼라보다는 확실히 좀 어느 정도 격차가 좀 있을 거라 보여져요. 뭐 아주 큰 격차는 아닌데 그래도 원정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다만 첼레 홈이라는 점, 아까 안 졌다는 점 생각하면은 이 바샥세이가 튀르키예 팀인데 최근 리그에서도 두 경기째 승리가 없다 보니까 살짝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은 팀이라서 비길 가능성 높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봅니다. 뭐 이런 경기 무승부 찍어야죠. 뭐 그러니까 유로파나 컨퍼런스는 저는 웬만하면 무승부를 잘 노리려고 합니다. 워낙 비슷한 팀들도 많고 경기가 얼로 튈지 몰라서 배당 낮은 거 가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고 그럴 바에는 핸디무라든가 고배당 측면으로 좀 노려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이게 1시 45분 마지막 경기일 거예요. 란FC하고 샴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시 경기 바로 이어서 할게요. 이게 잘라서 하겠습니다. 잘라서. 아니면 1시 45분 경기를 먼저 하든가 유로파 먼저 하고. 왜냐면 챔피언 그 컨퍼런스 하면 이제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컨퍼런스 먼저 하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긴 해요. 잠깐 요거 하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1시 45분 마지막 경기 란FC하고 샘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컨퍼런스는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팀들이 워낙 많아요. 근데 유로파만 딱 보더라도 웬만하면 다 아는 팀들이니까
훨씬 가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아마 컨퍼런스 비중을 좀 낮게 하고 유로파 비중을 좀 높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만 좀 빨리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유로파는 이어서 할 수도 있는데 경기가 오늘 워낙 많다 보니까 컨퍼런스 먼저 이제 방송을 끊고 그리고 유로파는 조금 있다가 할 수도 있다는 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란FC 지난번 몰대 상대로 이제 0대3으로 졌고 원정 가서 이게 북아일랜드 팀인데 지금 샘록도 그 지난번 아포엘전 결국엔 비겼거든요. 여기 아일랜드 팀입니다. 그래서 둘 다 아마 퇴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라는 이제 공격에 퇴장이 있었고 샘록은 이제 수비에 퇴장이 있는데 둘 다 골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하필 또.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란FC의 지난 챔스에서부터 컨퍼런스 성적을 보면은 승리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패배를 많이 했고 샘록 같은 경우도 승보다는 패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정에서는 지금 전패 중이라서 이 란FC나 샘록이나 뭐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보여집니다. 둘 다 뭐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런 경기는 무승부 찍거나 패스하는 게 맞다. 좀 애매합니다. 요런 경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 찍고 패스하겠다.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두 경기를 건너뛰었으니까 8경기죠. 일단은 요렇게 8경기를 카트에 담겠습니다. 카트에 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갈게요. 그냥 그 컨퍼런스로 이어가도록 합시다. 유로파는 유로파 따로 하고 옛날에는 시간대별로 따로 했는데 그래서 비중으로 보면은 그냥 컨퍼런스는 컨퍼런스끼리 묶어야 될 것 같아. 나중에 이제 뭐 유로파라든가 이런 그 시간대별로 이제 묶어갈 수는 있긴 하겠죠. 뭐 유로파의 무승부, 뭐 컨퍼런스의 무승부. 근데 카드 담을 때는 컨퍼런스끼리 따로 그렇게 먼저 하고 그 다음 유로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간대별로 하기보다는. 그래야 이제 비중을 유로파로 좀 더 둘 수 있다. 자, 베티스하고 베티스가 아니었나? 잠시만요. 베티스 맞구나. 코펜하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베티스. 어디 갔냐, 베티스. 레알 베티스하고 코펜하겐.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컨퍼런스로 이거 바꿔가지고 일단 베티스 쪽에 보면은 로셀소도 지금 부상이고 몇 명 이제 카르발류 뭐 그러니까 미드필더에 한 명 더 있고 하다 보니까 부상이 한 뭐 몇 명 정도 있습니다. 코펜하겐도 부상이 없는 건 아닌데 임팩트로 보면은 그래도 베티스가 좀 손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티스 지난번 이제 레기아 바르샤바 상대로 0대1로 졌고 그러니까 이 최근에 그 승률이 막 그 초반보다는 그렇게 막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래도 이 홈에서 막 3연승도 하고 그랬었는데 살짝 좀 불안했지만 지난번 어쨌든 오사수나 프렌을 봤던 경기 베티스의 결장이 있었음에도 결국 잡아냈습니다. 베티스가. 그래서 연패도 끊고 그리고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 홈에서 야기엘로한테 질 정도면은 선제골 놓고 역전을 당했는데 요거는 베티스 쪽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갭차가 좀 있어요. 베티스가 홈이기도 하고 원래 홈 성적이 좋아가지고 홈사이드로 봅니다.
이거는 베티스 승 보고 가야 된다. 그리고 헬싱키 기대 디나모 민스크인데 일단 디나모 민스크가 지난번 하트오버한테 지긴 했지만 최근 리그에서 3연승 중이고 챔스부터 그 유로파 컨퍼런스까지 보면 이긴 경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유로파에서부터 지금 지난번 하트오버까지 4연패 중이라서 컵 대회는 그렇게 성적이 좋진 않습니다. 근데 헬싱키가 지난번 또 루가노한테 3대 0으로 졌잖아요. 최근 리그에서도 성적이 안 좋습니다. 다만 이 챔스에서 컨퍼런스 넘어올 때 보면은 홈에서는 어쨌든 패배가 아직 없긴 해요. 그래서 이 경기도 그렇다고 헬싱키가 유리하냐?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디나모 민스크는 어디 팀이냐면 벨라루스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리그에서도 성적이 안 좋은 헬싱키 최근 4경기 연속 득점이 없습니다. 루가노 전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전에는 그래도 홈 득점이 좀 있었는데 워낙 이제 득점력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각이 좀 빡세다. 그래서 디나모 민스크의 최근 그 연승 흐름 그런 걸 생각하면은 비길 가능성 요 경기도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헬싱키. 그러니까 그 컵대회 포함이에요. 해서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저는 그래도 무승부 가능성 높다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피아 뉴블라나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LA 린츠입니다. 린츠. 자, 린츠 대 올림피아 뉴블라나 보면은 그리고 그 아까 헬싱키하고 민스크 보면은 민스크 쪽이 그래도 결장 부분이 뭐 수비랑 공격에 한두 명 정도 있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헬싱키 승가기에는 좀 빡세요. 득점력이 너무 걸려가지고 자 르블라나하고 린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린치 쪽이 주전 키퍼랑 서브 키퍼까지 지금 부상 의심이라서 사실 세 번째 키퍼가 지금 한 경기 뛴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공격에 한 명 정도 빼고는 그렇고 린치는 딱히 올림피아 르블라나는 딱히 큰 부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린치가 좀 손해다. 그리고 르블라나 같은 경우엔 지난 하이덴하임전 한 골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 첫 패배예요. 첫 패배. 다 이기다가 뭐 한 번 딱 비기고 처음으로 졌던 경기인데 린치 같은 경우에는 유르고르덴하고 비겼고 그리고 그 전에 일단은 유로파에서 떨어졌거든요. 부쿠레슈트한테. 그래서 뭐 키퍼들이 이제 결장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좋아 보이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슬로베니아 팀보다는 오스트리아 팀이 그래도 좀 더 인지도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리그에서도 최근 무패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홈의 르블라나 최근 리그에서 지면서 이제 컨퍼런스 포함해서 연패 중인데 나머지 홈 승률을 보면은 얘네도 홈에선 거의 잘 안 지거든요. 그래서 요 경기도 둘 다 박빙의 승부 예상 합니다. 무승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승부 보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무승부를 어떻게 뭐 위아래 섞을 건지, 뭐 시간대별로 섞을 건지, 아니면 컨퍼런스는 컨퍼런스 따로, 유로파 따로, 아니면 유로파랑 교차해서 섞을 건지, 요렇게 무승부를 좀 많이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 이익을 볼 수 있는 뭐 구조기 때문에 뭐 조합이 많더라도 도전할 거는 도전해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뉴세인츠 대 아스타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세인츠 같은 경우에는 뭐 미드필더의 부상 의심되는 선수, 수비도 그렇고 공격에 한 명 제외 빼고는 크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아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휴식을 좀 많이 줬네, 공격에. 골에 관여한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얘네 4명 합치면은 18명. 아스타나는 공격 쪽에 휴식을 많이 준 4명. 총 합이 18골에 12어시입니다. 4명 합치면. 좀 비중이 좀 크죠. 근데 그 2명은 좀 비중이 큽니다. 4골 3어시, 뭐 5골 6어시. 팀 내 1, 2등이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2명은 뭐 골은 많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 경기 수를 많이 뛰진 않았어요. 그거에 비해 골을 많이 넣었을 뿐이지. 예. 어쨌든 아스타나 최근에 뭐 토폴라 상대로도 TSC 바츠죠. 상대로 이기기도 했고 홈에서. 그리고 이 리그에서도 워낙 무패 흐름을 달리고 있다 보니까 카자흐스탄 팀인데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예전에 SK 불안한테 딱 한 번 진 것 빼고는 컨퍼런스에서 진 적이 없고, 더 뉴세인츠 같은 경우에는 피오렌티나전 뭐 그 전반은 비볐지만 후반에 2골 내주면서 졌고. 근데 이제 챔스, 뭐 유로파 컨퍼런스 전체적인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득점력이 되게 저조합니다. 그래서 질 때 뭐 5대0으로 지고 그랬어가지고 요거는 휴식 준 것만 아니면 아스타나 쪽으로 볼 텐데, 뭐 휴식 준 거 생각하고 그나마 이제 홈인점을 감안한다면은 아스타나도 컨퍼런스 원정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이겼던 경기들이 아예 없어요. 홈에서 막 6대1, 3대0 이런 경기들이 있지, 원정에서는 1승 1무 1패이기 때문에 요 경기도 비길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면 뉴세인츠가 홈이기 때문에 뭐 프렌 보셔도 되는데, 글쎄 배당 대비 프렌이 메리트가 있냐라고 봤을 때 막 그렇게까지 메리트 있진 않아요. 좀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분석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대충 봐서 애매하네, 그냥 무승부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됩니다. 저야 이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더 얘기해야 그런 거지, 뭐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결코 뭐 분석에 뭐 더 잘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 포인트만 집어주는 게 더 좋다 보거든요. 말이 너무 많으면 집중을 못하고 이제 뭐가 중요한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2, 30분 좀 빨리 치고 끊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지금 유로파까지 이어가려 하다가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다시 보기나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딱 자르고 이따가 한 저녁쯤에 와서 유로파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 컨퍼런스는 비중이 유로파보다 아마 낮을 거예요. 지금 봐도 대충 무승부, 확실하게 승보이는 경기들이 몇 경기 없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고배당 무승부로 돌리고 유로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많은 팀들이 나옵니다. 오늘 뭐 맨유부터 시작해서 뭐 라치오, 토트넘, 뭐 포르투, 그리고 뭐 아약스, 니스, 그리고 로마, 프랑크푸르트, 뭐 소시, 그러니까 되게 뭐 리옹, 뭐 웬만하면 다 아는 팀들이기 때문에 빌바오까지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물라다볼하고 루가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처음 들어본 팀이거든요. 체코. 지난번 FC 노아한테 2대0으로 졌고, 그 전까지는 무패였어요. 근데 그 만났던 팀들도 다 하포엘 그
베르셰바 말고는 다 처음 보는 팀들이라 이게 뭐 잘한 건지도 모르겠고, 최근에 체코 리그에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지금 승 자체가 없는 타이밍이긴 해요. 그리고 루가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접해본 팀이고, 예전에 베식타스하고도 뭐 3대3으로 비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챔스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예전에 페네르바체전 다 한 골차 승부였고, 최근에 헬싱키 3대0까지 생각하면은 그래도 잘 모르는 물라다볼보다는 루가노 쪽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여기도 배당이 높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그래도 루가노가 최근 리그에서도 성적이 막 뭐 마지막 경기를 지긴 했지만 그 전에 7경기 무패를 하고 있어가지고 컵대회 포함 최근에 승리가 없는 물라다볼보다는 낫지 않을까 해서 원정팀 봅니다. 그래도 최근 리그에서도 흐름 좋은 루가노 쪽 보는 게 맞다. 루가노 승부사 이렇게 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물라다볼은 처음 봐. 그리고 아까 뭐 결장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뭐 물라다볼은 딱히 결장이 없어 보입니다. 루가노도 거의 없어 보여요. 뭐 수비 쪽에 뭐 한두 명인데 걔네도 이제 최근 부상이 아니라서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TSC 마츠 대 레기아.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퍼런스 끝나고 유로파 바로 이어하지 않고 텀을 뒀다가 이따 저녁에 하겠습니다. 유로파가 거의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는 뭐 시간대별로 나눠서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컨퍼런스 따로 유로파 따로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예전에 경기 많을 때도 뭐 이 정도로 많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이제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처음 보는 팀들도 많고 경기가 워낙 많아요. 옛날에는 막 이런 잘 모르는 팀들 예선전은 거의 이제 배트맨에 포함 안 됐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팀들끼리만 계속 만났거든요. 예를 들면 컨퍼런스로 치면 뭐 지금 보는 뭐 오모니아, 그래도 우리가 들어봤던 뭐 하트 오브 미들러시안, 그리고 뭐 유로파를 왔다 갔다 하는 팀들도 있잖아요. 뭐 비토리아, 유르고르덴, 뭐 헨트, 몰데. 그랬는데 처음 보는 팀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물라다볼부터 시작해서 뭐 FC 노아 다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유로파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토폴라입니다. 토폴라. 레기아 바르샤바하고의 좀 보면은, 자 바치 같은 경우에 딱히 큰 결장이 없어 보이는데 미드필더 한 명이 부상 의심이 됩니다. 3골 3어시. 그리고 레기아 바르샤바 같은 경우에는 다 장기 부상 말고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둘 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지난번 아스타나전 1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로파에서 떨어졌는데 3경기에 1득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득점력에 좀 이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세르비아 팀인데. 그리고 무승부가 잘 없습니다. 거의 승패로 갈리는데 승보다는 패가 조금 더 많다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고, 레기아 바르샤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홈에서 베티스를 잡아냈어요. 이건 좀 크다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아직 무패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무승부가 없음. 리그에서도. 그리고 컵대회 경기가 많지 않았음. 바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텔아비브 상대로. 그리고 레기아 바르샤바, 레기아는 컵대회 무패 중. 지난번 홈에서 베티스도 잡은. 그래서 이건 베티스 잡은 그 레기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상 뭐 둘 다 큰 결장 여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정이지만 레기아 승 봅니다. 이거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파포스 FC 대 하이덴하임. 뭐 하이덴하임은 우리가 아는 뭐 분데스 팀이고, 파포스는 아까 뭐 분석하던 조중에 어디 다른 팀을 4대1로 이겼던 걸로 봤는데, 그게 아마 페트로쿱 아닌가? 맞네. 키프로스 팀입니다. 파포스 FC. 그리고 최근에 리그 포함 3연승 중이고, 근래 들어 진 적이 딱 한 경기밖에 없어요. 아포엘전. 그것도 컵대회 같은데, 일단은 컨퍼런스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클로즈 상대로 이기고 페트로콥 상대로 다득점 하면서 이제 연승 중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립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키프로스 뭐 홈구장에서만 안 열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3연승 중입니다. 홈에서는. 근데 원정에서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컵대회. 그리고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분데스 팀입니다. 지난번 메넨글라 상대로도 2골을 넣었고, 도르트문트 상대로도 2골. 그러니까 리그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뭐 헤켄 상대로 다 다득점했고, 뭐 장크트 파울리, 아우쿠 상대로도 다 다득점하면서, 이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오버페이스를 보면 되거든요. 뭐 프라이한테 3대0으로 졌다가 마인츠도 2대0으로 졌고, 그러니까 무승부가 없는 팀이에요. 파포스 지난 페트로크.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 무승부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무승부가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패 중이긴 해요. 리그에서. 다만 류블라나 그래서 둘 다 1승인 팀인데, 글쎄 파포스가 뭐 키프로스 팀이라서 저는 리그 차이가 좀 있다 봅니다. 아무리 그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도 아마 지지난 시즌에 2부에서 일부 올라와서 지난 시즌 잔류한 걸로 아는데, 강팀 상대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득점을 할 정도면, 아무리 파포스가 지난번 대승을 거뒀더라도 저는 그게 좀 크다 봐요. 상대적인 게. 페트로쿱이 좀 못했다 보거든요. 다만 이제 그 홈에서 계속 이 무패를 최근에 달리고 있어서 그 부분이 살짝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하이덴하임 쪽 봐야 되지 않나. 그래도 리그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뭐 애매해서 무승부 볼 바에는, 파포스도 요새 뭐 리그에서도 흐름이 좋긴 한데, 그렇다고 언오버 가자니 무승부가 걸려서 요거는 승무 사이드로 보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이덴하임 승을 좀 더 보긴 하거든요. 리그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2경기 빼고 뭐 앞에 이제 아챔 하고 이제 그 컨퍼런스만 지금 분석을 한 겁니다. 유로파는 거의 주력급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녁 저녁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빨라도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올 것 같은데,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을 미리 다 하고 와서 짧게 뭐 메모장으로 적어도 되지만 멘트로만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 무승부 보는 것만 해도 벌써 앞전 1시 45분도 한 4경기, 승패로 보는 게 별로 없어요. 건너뛴 것도 있고 뒤에 경기도 한 3경기. 그래서 무승부만 잘 노려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승무 중에 고민 중인 것들도 있어서 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만 먼저 마무리를 하고 이따가 유로파 경기로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따로, 유로파 따로 갈 거라서, 물론 교차해서 갈 수도 있음. 고배당으로. 그래서 유로파는 이따 저녁에 오겠습니다. 분석 다 하고 마무리해서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분석하면서 이제 할 바에는.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이따가 저녁 방송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